흰머리카락이 너무 많으면 우리가 수술을 하는데 보이는 게 좀 덜 보여요. 어떻게든 염색을 꼭 일주일 전에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, 제발 집에서 하지 말고 미용실 가서 하시라고 해요. 집에서 하면 헤나나 이런 걸로 이래 해놓으면 큰 도움이 안 되고 뿌리까지 염색이 안 된 경우가 제법 많거든요. 그러면 이거 하나 많아요. 우리가 모든 분들에게 다 말씀드리는데 잘 안 해. 여러분,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. 이거 머리카락 누구 거 만드는 거죠? 본인 거 만드는 거예요. 정말 해주셔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? 동필입니다. 모발 이식은 얼마나 큰 수술이에요? 개코도 큰 수술은 아니죠. 그냥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니까 머리카락 씹는 데만 서너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굉장히 큰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. 한 땀 한 땀 해야 돼서 그렇지, 실제로 이게 뭐 굉장히 복잡하거나 굉장히 넓은 범위를 건드리는 수술은 아니죠. 아까 3, 4시간 정도를 하신다 하셨는데 중간에 쉬는 시간 쉬는 시간도 있어요. 힘내서 이제 전반전 끝나고 힘내서 후반전 하자고 죽도 한 그릇 드리고 합니다. 모발 이식을 이제 하려고 한다. 일단 한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있어요. 자기가 병이 있어서 약을 먹는 거는 계속 먹어야 돼요. 모발 이식 수술한다고 당뇨약이나 혈압약이나 이런 걸 끊으면 안 돼. 원래 자기가 드시고 있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은 그대로 쭉 드셔야 된다. 두 번째는 출혈을 만들 수 있는 약들은 중단을 해줘야 돼요. 항응고제, 항지혈제 같은 그런 것들, 그리고 비타민 E 같은 출혈 경향을 주는 약들은 중단을 하라고 말씀드리죠. 특히 이제 아스피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, 대한모발이식학회에서 나오는 전 세계적인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있어요. 거기는 저용량 아스피린은 중단할 필요가 없다라고 나와 있지만, 실제로 병원에서는 항응고제나 항지혈제 이런 종류의 약은 중단하라고 말씀을 드려요. 특히 심장에 스텐트 같은 거 했거나 혈관 성형술 같은 거 한 사람들, 이런 분들은 그런 약을 계속 드셔야 되잖아요.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처방을 받고 진료를 보고 있는 병원에 가서 물어보고 오라고 해요. 그러면 거기 가면 그 주치의 선생님이 이거는 5일간 끊어도 되니까 괜찮아 라고 하면 약을 일단 중단을 하는 게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. 그리고 미녹시딜 같은 거 뿌리는 거 하는 분들은 일단 그 부분도 중단을 하라. 그 이제 혈관을 확장시켜서 출혈 경향을 좀 줄 수 있으니까 드시는 약은 계속 드시고 중단하라고 말씀드리는 부분들을 꼭 지켜주시고요. 그 다음이 이제 염색이에요. 염색. 수술하기 일주일 전부터는 펌을 하거나 너무 머리카락을 짧게 하지 말아라고 해요. 왜 그런가 하면, 수술하고 나면 머리카락이 딱지도 생기고 뒷머리 뗀 흉터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오래 내려서 가려야 되잖아. 그 다음 흰머리카락이 너무 많으면 우리가 수술을 하는데 보이는 게 좀 덜 보여요. 이 무영등이라고 하는 굉장히 밝은 불을 켜놓고 확대경을 끼고 수술하지만 그래도 흰머리는 덜 보여요. 수술 시간도 더 많이 걸리고, 그리고 정확도도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, 그렇기 때문에 흰머리카락이 많으면 꼭 일주일 전에 염색을 하라고 해요. 이게 너무 빨리 해놓으면 또 흰머리 막 자라니까 하나만 하고, 너무 금방 해놓으면 염색약 막 묻어 있잖아. 그러니까 시커매서 좀 덜 보이니까 어떻게든 염색을 꼭 일주일 전에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, 제발 집에서 하지 말고 미용실 가서 하시라고 해요. 집에서 하면 헤나나 이런 걸로 이래 해놓으면 큰 도움이 안 되고 뿌리까지 염색이 안 된 경우가 제법 많거든요. 그러면 이거 하나 많아요. 그래서 염색을 업소에 가서 꼭 거기 가서 하시라. 우리가 모든 분들에게 다 말씀드리는데 잘 안 해. 여러분,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. 이거 머리카락 누구 거 만드는 거죠? 본인 거 만드는 거예요. 정말 해주셔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? 그 다음, 수술하기 전날이나 이틀 정도 전부터는 가급적 음주하지 마시라고 하고, 흡연도 가능하면 그때는 좀 중단을 하시라. 흡연은 피부로 가는 혈액순환 자체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상처 치유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하기 전에 며칠 전부터는 가급적이면 그런 것도 좀 피해 주라고 말씀을 드리죠. 그게 이제 수술하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. 그리고 바로 이제 수술하는 당일은 그냥 머리 감고 제품 같은 거 바르지 말고 그냥 바로 오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사실은 머리는 안 감고 와도 저희들이 하면서 필요하면 머리를 감고 다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, 그래도 머리 감고 그냥 간단하게 식사 같은 거 하고 오시라고 말씀드리죠. 그리고 카페인도 혈관을 좀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날은 조금 적게 그렇게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. 그리고 종합병원에서 수술하면요, 매니큐어 다 지우잖아요. 모니터링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산소 포화도나 이런 것들을 손가락이나 발가락에 이렇게 이제 센서를 부착해서 이렇게 모니터링 하잖아요. 매니큐어 발려져 있으면 그 모니터링 안 되잖아.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하지 마라고 하고, 또 헤어라인 같은 거 머리 심는 사람이 얼굴에 전체 화장을 하고 오면 우리가 그 소독을 할 때 그걸 일일이 다 지워야 되잖아요. 굳이 그날 누구한테 잘 보일 것도 없는데 화장할 필요 있겠나?
아파. 그래서 화장하지 말고.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귀걸이나 이런 것들 큰 걸 하고 오면 우리가 이걸 만지고 돌리고 하다가 보면 잘못하면 귀가 찢어지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가급적 하지 마라. 이제 약간 가벼운 옷차림으로 해서 오시라. 요게 수술 전 주의사항이고요. 그래서 수술 전에 이제 주의사항을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. 다 하고 나서 차 이렇게 운전하는 거 괜찮아요? 네, 그거는 괜찮아요. 수술할 때 전신 마취는 하지 않잖아요. 대부분 수면 마취라고 하는 걸 하는데 그러면 3시간 동안 충분히 다 깨요. 뭐 운전을 하시거나 이럴 때 별 지장은. 우리 내시경 같은 거 하면 금방 깨자마자 금방 가잖아요, 집에. 그런 경우에 약간 어지러울 수도 있잖아요. 그런데 이거는 뭐 시간이 많이 걸려서 종료가 되는 거라서 그 안에는 충분히 다 깨니까. 그래서 그거는 뭐 상관없어요. 수술 전에 두피도 마사지를 해야 한다고 하던데 그것 좀 알려주세요. 수술하기 전에 이제 두피 마사지를 하면 두피가 좀 더 부드러워지니까요.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요렇게 해주세요라고 해서 꼭 요대로 이제 하라고 말씀드리죠. 두피 마사지를 하면 조금 더 많은 양을 채취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같은 양을 채취했을 때 불편함의 정도도 줄어드니까 이제 가급적이면 모든 분들에게 해주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편입니다.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렇게 두피를 뗄 때 아래 위로 왔다 갔다 거리는 게 중요하거든요. 그러니까 두피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이제 아래 위로 좀 움직여 주는 거죠. 우리 이렇게 머리카락을 잡아도 되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깍지를 끼고 이렇게 두피를 많이 움직일 수 있도록 마사지를 해주는 거고요.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렇게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해주면은 두피가 전체적으로 조금 더 부드러워지게 되죠. 예, 주로 이런 식으로 좀 마사지를 해주시면 됩니다. 이거는 일주일 동안 하면 돼요? 예, 일주일. 일주일. 예. 대빵 아프고 뭐 아파 죽을 것 같고 이런 건 없으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오시면 되고 오시면 2판 4판 하는 거지 뭐. 너무 그렇게 긴장하실 필요는 없다. 절개할 때 아파 죽는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잘 못하는 사람이어서 그런 거예요. 이거는 마취를 충분히 잘하면 거의 안 아프게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이미 이제 마취가 다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무시거나 아니면은 뭐 대부분 이런저런 이야기야. 라떼란 말이야 뭐 이런 이야기나 그래서 크게 아프지 않아요. 뭐 신경 안 쓰고 오셔도 돼. 2판 4판. 어디까지 빠지는 거예요?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.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. 탈탈 털리지 말고 모발이 있을 때 지킵시다.